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몸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의 유기체. 그러니까 이제 연관성을 봐야 돼.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연관성을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이제 잘라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가슴에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는데 이 이제 가슴에 폐하고 심장이 있대요. 그죠? 폐하고 심장이 있는데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에서는 폐하고 심장을 다른 쪽의 그 장기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해부 생리를 보게 되면은 폐하고 심장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구조상으로도 가슴 안에 같이 들어가죠. 폐가 이렇게 있고 폐 안에 이렇게 심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슴 안에 들어가 있고 가슴 안에 이렇게 폐 안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공기를 코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이 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폐에 있는 산소를 심장에다가 넣어서 심장에서는 온몸으로 보내주기 위한 하나의 이 통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혈액 속에 산소를 넣어주려는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심장에서 온몸으로 보낼 때 이 산소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계에서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입으로 들어가죠. 이거는 코로 들어가지만 물론 숨을 이제 입으로도 쉬죠. 그죠? 그거는 이제 코에 숨이 막히면 죽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코만 가지고 호흡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까 입하고 같이 뚫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고 하여튼 입으로 먹은 음식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간을 통해서 아니 위 뭐 소장 대장 이런 걸 거쳐서 이제 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은 음식을 더 분해시켜 가지고 이거를 이제 간 접목을 통해서 심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럼 심장에서는 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영양분과 그 다음에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온 그 산소를 심장에 넣어줘서 결국은 우리 몸의 이 세포에다가 이게 이제 전신 순환을 한다는 거는 세포에다가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디 슈퍼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산지에서 이제 슈퍼로 오면은 그 슈퍼에서는 모든 가정에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슈퍼가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죠, 이거는. 여기는 심장은 하나라지만 거기서 이제 다 못 보니까 슈퍼가 여러 개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가정에 그 살림을 사는데 이제 그 재료를 써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공기에 있는 산소와 그 다음에 음식에 있는 이 영양소를 이 두 개를 세포 속에 넣어줘야지 세포는 그거를 받아서 세포가 먹고 사는 거라고요. 세포가 결국은 그걸 또 분해해서 자기가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자기가 쓰고 또 다른 데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또 세포들 간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 갖고 서로 협동적으로 일을 하면서 몸이 되는 유기체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 전체가 연결이 돼 있지만 우선에 가장 가깝게 보더라도 이 폐하고 심장이 되는 거는 산소를 그 산소를 우리 몸의 그 세포에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폐하고 심장을 따로 봐가지고는 설명하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현대의학 쪽에서는 여기 순환기 계통하고 호흡기 계통하고 따로 보지만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걸 또 배우긴 하죠. 그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같은 장기로 보고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지 저는 몸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표를 만들고 전에 제가 이제 또 기혈중 순환의 원리라는 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다 몸을 전체로 보기 위한 표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보지 않고 현대의학 같으면 여기
간을 보면 간 하나 그려놓고 여기 또 뭐 간에 또 뭐 무슨 조직 이렇게 잘라서 보지만 제가 보는 거는 이렇게 있는 것들 큰 것들을 또 크게 또 연관성 있게 일단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 국소적으로 작게 보는 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몸이라는 거는 이렇게 작게 본다 그래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죠. 몸이라는 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봐야지만 몸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크게 그려서 봐야 되지, 작게 그려서 보는 거는 그거는 몸이라는 게 변화되기 때문에 몸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몸을 보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고 의사들처럼 이렇게 단편적으로 봐서는 의사들도 자기 분야가는 몰라요. 내가 만약에 심장 전문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소화기 계통 간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간에 병이 생긴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이 내과 이 의사 간 전문의한테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야가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눈이 나쁘다 그러면 안과 의사한테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몸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몸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전체의 시스템이 안 들어간 걸로 보거든요. 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몸이 어디가 나쁘다 그러면은 내가 몸 전체를 고치는 어떠한 그 치료법을 선택하지 어느 한 부분만 고치는 치료법은 이제 보조적으로만 선택하는 거지 그게 근본적인 선택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폐하고 심장이라는 거는 같이 봐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생명의 가장 중요한 장기가 이 뇌하고 심폐예요. 결국은 이 세 개가 작동을 안 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이 뇌신경이 작동이 안 되면은 세포의 여기서 뇌에서는 전기적 에너지와 정보적 에너지를 갖다가 논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적 에너지는 근육에서 만들어서 뇌에서 정보적 에너지가 같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전기적 에너지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세포가 작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중풍이죠. 중풍이라는 게 결국은 뇌의 어떤 그 뇌세포가 망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세포가 망가졌는데 팔이 마비되고 다리가 마비되고 그다음에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한쪽이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전기적 에너지만 못 간 게 아니고 정보적 에너지가 같이 못 간 거예요.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같은 거죠. 같은 이제 파동인데 전기적 에너지는 좀 파동이 센 거고 정보적에는 그걸 잘라서 정보를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현대의학이 여기까지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현대 과학의 이제 양자역학을 이제 그 넘어서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현대의학이라는 게 옛날에 뉴턴 과학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만 갖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자역학에서는 물질과 파동을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냐 파동이냐라는 거는 그 뭐야 입자냐 파동이냐라는 거는 이게 물질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성을 갖고 설명을 하는 거죠. 정보라는 거는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건강에 중요한 거는 이 파동이라고. 우리가 뭐 사랑이라든가 뭐 질투라든가 뭐 미움이라든가 이거 우리 생활에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 이게 다 파동이란 말이야. 신경작용이라는 건 결국은 파동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현대의학에서는 그거를 물질이지만 과학화 시킬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숫자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거기를 제하고 이 비계 덩어리만 갖고 따진단 말이에요. 현대의학이 되는 게. 그러니까 한계성을 갖는 거예요. 몸을 반쪽만 보고 그 반쪽도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세포가 6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일일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크게 잘라서 장기로 구분하고 조직으로 구분하는 거지 더 작게 들어가면 다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해부학적으로 잘라서 볼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현미경 쪽으로 또 보고, 현미경에서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암세포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자라나야지 보이는 거지, 그전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얼마 전에 검사 받았는데 정상이라 했다. 얼마 있다 갔더니 암세포가 뭐 몇 센치가 됐다. 이런 식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데도 못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또 갑자기 그렇게 자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검사를 해도 다 찾아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료적인 거, 그 다음에 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내 몸을 고쳐야 되겠다는 어떤 당위성을 갖게 된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 몸은 나쁘니 고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텔레비 연속극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가족이 죽는데 주위 가족들이 다 애통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됐든 뭐 왕이 됐든 뭐 의사도 마찬가지, 의사가 됐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돈 많은 사람이 됐든 간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목숨을, 병으로 돌아가는 그 상태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못 해주는데 내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병이 나면은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렇다고 무조건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응급상황에서는 자기가 할 수 없을 때는 가야 돼요. 그리고 현대의학에 되는 게 가장 잘 돼 있는 게 응급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응급상황에서의 그 혜택이 되는 거는 현대의학이 굉장히 큰 그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응급 시스템이 또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비해서 훨씬 많이, 뭐 외국에는 전에부터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응급 시스템이 많이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응급인 상태에서는 병원에 가야지만 응급이 아니고 만성적인 질환은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자기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자기의 치료권을 결정하자 이거죠. 물론 내가 지금 현재 능력으로는 내가 다 고칠 수 없지만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도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거에 관심이 없고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이제 배워 나가는 게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젊어서 이제 일찍 만났죠. 제가 한 30살 때부터 이제 이런 이제 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침도 배우고 뭐 이제 대체하는 사람들의 이제 뭐 그런 데 쫓아다니고,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38살인가 그때 이제 미국에 가게 돼갖고 거기서 이제 한의과 대학에 들어간 이제 계기도 여기서 이제 침을 좀 배웠기 때문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한의과 대학에 가니까 이제 한의과 대학에서는 한 50대 50 정도를 이제 양방의학하고 이제 한방의학을 같이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해부 생리 같은 걸 배울 이제 기회가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 대체의학 쪽을 하는 사람들은 이 양방의학을 배울 기회가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혼자 배우기는 어려워요. 양방의학은.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양방의학은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체의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양방의학을 배우려면 좀 힘들어요. 사실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대개 다 대체의학 하는 사람들이 음양오행 쪽으로 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건 쉽거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일단 음양오행으로 이렇게 기본 걸 알면 이제 남한테 가서 이제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자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긴 하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 의하면 한의학도 문제가 있고 양의학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이 다 부족한 점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어떤 몸을 보는 관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양방의학 쪽도 좀 알아야 되고 한방의학 쪽도 알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대체약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있지만 이제 외국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원리들을 다 터득해 갖고 종합적으로 자기가 알 수 있는 어떤 그 지혜적인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그럴수록 이제 넓어지는 거죠. 저 역시도 이게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정도 그래도 오래됐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70이 됐으니까 30살부터 한 40년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뭐 30살 때부터 의학을 배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30대 제가 미국 가기 전에 38살에 갔는데 그 한 4, 5년 전에 이제 여기서 대체의학 배웠으니까는 뭐 30대 초반에 이제 하여튼 배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는 뭐 개념이 없으니까 그 한방적인 그 언어가 전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 뭐 요즘에는 뭐 소양인 뭐 소음인 이게 뭐 일반화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사상의학도 의사들 한의사들조차도 사상의학을 몰랐을 때 그 당시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족태웅 강경이니 뭐 이런 그 친구에 사는 그 경혈 그런 이름들도 전혀 낯설고 뭐가 뭔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식으로 배우게 된 게 이제 미국에 가서 그래도 한의과 대학에 정식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이제 개념들이 이제 더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한의학도 그렇고 양의학도 배워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재밌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이제 한계성이 이제 온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실력이 이제 커졌다는 거죠. 내가 몰랐을 때는 그게 이제 굉장히 뭐 큰 어떤 것처럼 느꼈는데 내가 알고 그 다음에 그거의 약점들을 알게 되니까 그런 한계점을 알게 되니까 그거는 결국은 내가 성장을 했다는 증거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더 많은 이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학적인 책보다는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쓴 그 건강 서적들도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요즘엔 이제 뭐 거의 안 보는 편이지만 옛날에는 제가 이제 부족한 게 많으니까 이제 많이 봤죠. 오늘은 하여튼 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식적인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부족한 강의예요. 제가 봐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몸을 진짜 바르게 알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제 제 강의가 스타일에 맞아야 되니까 제 강의가 맞으면은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강의는 이제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몸이 나빠진다 그러면 안 해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건강도 뭐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한다는 거는 사기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는 것도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거지.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그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를 위하고 그다음에 저 위에 다른 사람이 위해지면 더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크게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그 강의하고 만나본 사람들을 보면은 저로 인해서 그렇게 뭐랄까 좋아졌다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물론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가 안 되고 또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저 자신부터 알아요. 그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나의 그 어떤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하나만 받아들여서 냉큼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더 큰 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얻어지는 거지 제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덕을 봤다 그러는 거는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를 위해서 강의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기도 힘들지만 이루어진다 그래도 그거는 그 사람의 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도움을 받는다 해도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덕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네, 오늘 여기서 강의하고 다음번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